네, 구조를 했으면 이제 뭐합니까? 네, 똑같이 창호를 해야 되겠죠, 그죠? 창호가 두 개밖에 없네요, 오늘은. 단면도의 창호랑 평면도의 창호는 다르죠, 그죠? 단면도의 창호는 우선 먼저 벽체를 만들어서 끌었습니다. 이렇게 꺼내고 여기다가 굵은 선으로 작성을 했다, 그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바깥이라 볼게요, 지금. 그러면 보통 바깥에 마감이 더 많기 때문에 물론 내부도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단열재 같은 경우를 우리는 외부에다 마감을 넣을 거기 때문에 창호의 틀을 만들 건데, 이게 지금 여기가 100, 여기가 100, 여기가 150 정도 주겠습니다. 단열재 주기 위해서. 여기는 총 200, 구조는 200 하고요. 여기는 창호 넣겠습니다. 나중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마감재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문은 창문 틀을 만든 상태에서 창의 입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리창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옆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창문 틀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지금 그 창문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창문이 이렇게 틀 가지고 보이겠죠, 그죠? 여기는 또 바깥쪽에다가는 이렇게 마감들이 있어서 뭐 벽이 있든지 한번 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리면 벽을 그리고 창 틀을 크게 그리고요, 지금. 그리고 만들고 마지막으로 두 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마감들을 나중에 그리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바깥쪽으로 얼마 준다? 150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가선을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리기 위해서 바깥쪽 150을 더 빼고, 똑같이 150을 더 빼고, 여기도 150을 더 빼고, 여기도 150을 더 뺀 상태에서 창틀을 만들고요, 지금.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바깥쪽 150이 있다는 가정하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창을 그리고 두 선을 그려서 여기는 유리가 있습니다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같은 방식 여기도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창틀을 그려서 이따가 그릴 마감까지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네, 잘 그렸죠. 창틀 조금 더 잘 보시고 이런 식으로 창틀을 표시하셔도 더 좋습니다. 표시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조화 창을 했습니다. 이제 뭘 하면 됩니까?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조라고 하는 거는 구조 부분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기초로 볼게요. 이렇게 딱 볼게요. 지금 여기가 그 땅이고요. 지금 땅 밑에 콘크리트를 넣었습니다. 하부에는 지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요거는 자갈이고요. 지금 자갈을 넣었고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쭉 뿌려 넣습니다. 그래서 묵은으로 쳐가지고 근이 없다고 하는 건 철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 버림 콘크리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묵은 콘크리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쁘게 미장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그 철제를 철근이랑 콘크리트를 만들어 주고요. 똑같이 여기도 그런 식으로 이제 자갈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원래는 이건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가 내부고 여기가 외부라고 하면 이게 구조 부분이죠, 그죠? 구조는 굵은 선으로 표시를 한 상태에서 위로 단열재가 단열재 가야 되기 때문에 단열재를 먼저 만들어 주고, 그 위에 다시 온수 파이프를 가지고 이쁘게 예쁜 게 아니고 그 단열재를 난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구조, 이 부분이 바탕, 그리고 마지막에다 여기 뭐 한다? 나뭇바닥을 이렇게 만들겠죠. 나뭇바닥. 이걸 우리는 마감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구조와 바탕과 마감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벽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창문을 했으면 여기까지 단열재를 줍니다. 단열재가 양쪽에서 이렇게 겹쳐져 있어야지 결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결로가 안 생기게 만들어 주고요. 다시 여기다가 마감을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구조, 바탕, 마감 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고, 물론 이 내부에 똑같이 미장을 해가지고 벽지를 발라가지고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조와 바탕과 마감으로 구성되어 있다를 아시면 단면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싶다? 지금 구조를 그렇기 때문에 바탕과 마감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앞서까지 우리는 뭘 했냐면
가구를 그렸죠, 그죠? 이제 그것이 아니라 구조를 그리고 바탕을 그리고 마감을 그립니다. 대표적인 바탕과 마감은 기초, 바닥, 벽, 천장 부분인데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습니다. 내부, 외부가 있습니다. 먼저 실내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서 제가 콘크리트를 가지고 그 높이를 만들었죠, 그죠? 여기서 0에서 500 올렸습니다. 구조를 그렸고요. 그 위로 250 떼자 그랬습니다. 250 떼자고 한 이유는 여기는 마감에 대한 그 바탕에 대한 내용 자체가 외기와 접할 경우에는 그 단열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단열재가 한 100 정도 들어가고, 단열재가 여기서 100 정도 넣고요, 지금.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온수 파이프라고 해서 한 번 더 넣겠습니다. 온수 파이프를 넣어서 난방을 합니다. 여기는 단열재, 그 위에는 온수 파이프, 보일러를 썼다는 겁니다. 이게 바닥 마감이고요. 지금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CH라 그래서 천정이 있죠, 그죠? 천정 우리가 여기는 2100 했습니다. 처음 아까 가상 그렸죠, 그죠? 여기서부터 구조를 200 올렸고요. 그 위로 다시 250 올리고 여기서 올라온다 2100을 올려가지고 처음부터 뭐 했습니까? 지금 벌써 창문을 다 만들었죠, 그죠? 여기다가는 2100만큼 해서 CH를 하겠습니다. 할 거고요. 선을 조금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두 선을 그리겠습니다. 여기는 그 거실인데 거실 제가 2500 했습니다. 또 올릴까요? 더 올릴 수 있겠죠. 뭐 창문 상관없습니다. 저는 2700까지 좀 올려가지고 3000까지 올릴까요? 좀 높게 해서 올릴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2500 하셔도 되고요. 2700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게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헷갈리게 하지 말고 2500에서 CH 맞추겠습니다. 필요하면 이걸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우물천장 하셔도 됩니다. 해서 천장을 그렸고 여기도 똑같이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목줄할 거 없이 이렇게 해주고, 혹시 뭐 괜찮다 그런다면 달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목재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줘도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케일을 조금 더 크게 해서 50분의 1 그릴 때는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천정에다가 콘크리트에서부터 이 천정재를 붙이기 위해서 달대를 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체 이거를 1학 때부터 하는 게 조금 번잡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주시고, 뭐 더 잘 알아주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커튼 박스를 달기도 합니다. 이게 실내를 한 겁니다. 실내 했고, 물론 벽지도 있을 수 있죠. 너무 작기 때문에 안 그리기로 하고요. 바깥쪽에도 뭐가 있다 마감이 있습니다. 우리 150 떼죠, 그죠? 150을 떼서 할 때 딱 맞추지 마시고 여기 있는 땅부터 좀 올라가서 그 바닥에 있는 슬라브보다는 조금 더 낮게 해서 마감해주고요. 똑같이 여기도 벽이 있으니까 벽 부분에다가 똑같이 외벽에 있는 마감재를 바탕재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내려서 이렇게 마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자, 상부에 똑같이 있겠죠. 상부에도 여기도 뭐가 있다? 경사지붕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마감이 있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방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열재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단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벽체 두께를, 마감 두께를 한 150 이상 작성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붕에는 그 단열재를 두는 방식이 여기도 가능하겠지만 여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단열재를 이렇게 싼 다음에 이렇게 단열재를 쓰기도 합니다. 그 위에서 하중이나 아니면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단열재가 깨질 수 있죠, 그죠? 단열재가 깨진다고 하는 것은 시초폴이 이제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그걸 고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실내에 있는 바탕재, 바닥과 천정, 그 실외에 있는 걸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기초 부분에는 뭐가 있다? 지금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랑 건물이 만났을 때 그 사이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줍니다. 해주시고 50 정도 한 번 더 해주면 참 이쁘겠죠, 그죠? 50 정도 버림을 치고 나서 기초하는 방식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기초와 지정까지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죠? 중간선 정도를 가지고 작성을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조금 이해보다는 작성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저번에 한번 그려봤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기초와 그 기초, 바닥, 천정, 외벽을 했습니다.
물론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하면 도면이 끝나죠, 그죠? 바로 도면 작성기만 하면 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고 뒤에 인면이 있으니까 인면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한 김에 여기 제로까지 같이 해놓을까요, 그냥? 제로까지. 이따가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제로를 표시하겠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한두 군데 더 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제 뭐합니까? 인면 해야 되겠죠. 인면을 보면 내부에도 인면이 있고 외부에도 인면이 있습니다. 내부 인면 어디서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화장실이죠, 그죠? 화장실이죠. 이쪽으로 봤습니다. 문이 보입니까? 네, 문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거 네모난 하나 보이죠, 그죠? 이게 뭔지 궁금하셨을 건데 가벽입니다. 여기 가벽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로 들어가니까 여기가 하부엔 데크가 있고 상부에는 또 이 뒤에 있는 방 부분에 또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인면을 그리기 위해서 외곽선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부분들부터. 중심선을 그리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지금 우리가 3,500 갔다, 그죠? 3,500 간 부분에서 외곽선을 그려야 되는데, 중심에서부터 얼마? 100 더하기 150, 250 가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구조와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0을 그리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땅은 없습니다. 땅을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단면 부분만 그리고 나머지 인면이기 때문에 지상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2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250 바깥으로 빼서 하면 되겠습니다. 실수를 보니까 이쪽으로 얼마? 2층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얼마? 네. 3,500. 여기서 이쪽으로 얼마? 5,000이네요, 지금. 그래서 저기서부터 봤을 때 얼마? 3,500 가서 여기다가 찍고요. 지금 반대로 5,000을 가서 중심에서 가야 되겠죠, 그죠? 5,000을 가서 하나 찍겠습니다. 그래서 2층 지붕은 2층 지붕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까지 있습니다. 시작점 어디입니까? 여기 맞습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최초에 했던 그 높이 맞죠, 그죠?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좀 안 적어놨네요. 지금 3,500 더하기 1,200 맞죠, 그죠? 3,500이니까 제가 먼저 표시할게요. 아까 여기가 500, 여기가 3,800 그리고 위로 3,500 해서 여기가 그 2층 지붕이고요, 지금. 그리고 맨 위에 1,200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그 잡았던 이 부분이 2층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사지붕이기 때문에 경사지붕을 이렇게 잡았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사지붕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중간선으로 형태. 똑같이 여기도 제가 마감을 하나 안 그렸네.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얼마? 250 그린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지금. 여기까지 해서 전체 지붕을 그리겠습니다. 마찬가지고 좀 더 빼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선은 작성을 하고 여기까지 해서 인면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중심을 그리고 이쪽으로 250, 중심을 이쪽으로 250. 반대 여기도 중심을 그리고 반대쪽으로 얼마? 250. 작성을 했고요. 여기 똑같이 반대쪽으로 250. 작성하면 조금 피었다, 그죠? 250. 그래서 앞에는 구조, 뒤에는 인면을 그렸습니다. 맞나요? 여기도 1층 평지붕이 있죠, 그죠? 여기가 아마 2층 지붕이고요. 지금 위로 얼마? 150을 또 떼서 완까지 하겠습니다. 이쪽이면 뒤에 있는 인면, 앞에 있는 구조를 그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2층을 보면 여기는 문이 있고요. 지금 여기는 또 바깥으로 테라스 나올 수 있는 문이 있고 여기는 창과 창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그릴게요. 먼저 하부분에 그 데크가 있죠, 그죠? 데크를 하나 정도 올려가지고 바로 나왔을 때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구조를 맞추겠습니다. 구조 맞춰가지고 데크를 어디까지 좀 나가니까 이렇게 두 선을 그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중간선으로 데크처럼 보일 수 있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야 되겠다, 그죠? 요거는 불필요한 부분이니까 살짝 지우겠습니다. 지우개판이 있으면 더 편하고요. 지금 없으면 다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지우겠습니다. 까지 해서 데크를 그렸고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창이 있죠, 그죠? 우리가 앞서 단면에 창을 그렸기 때문에 높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이를 가지고 여기가 아마도 1층의 높이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900을 올리면 좋겠죠, 그죠? 난간은 없지만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올리고 마감해서 900 올려서 작성을 해주고요. 지금 그리고 폭은 제가 1500 하겠습니다. 중심에서부터 한 1000 가고요. 지금 1000 가서 1500 가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그리면 이렇게 촬영했습니다. 제가 가선을 더 빼는 이유는 위에도 똑같이 창이 있기 때문에 고루해서 조금 더 창들을 한꺼번에 그리기 위해서 빼겠습니다. 그럼 창이 나왔다, 그죠? 위에도 창이 있습니까? 있죠, 그죠? 위에는 구조가 옆에 있는 여기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높이를 보면 아마 바닥이 여기 있다, 그죠? 있고 위로 얼마? 마감이 150. 마감이 솔직히 2층에는 달자가 필요 없긴 하지만 150 하겠습니다. 하고 그 위로 얼마? 900을 해서 만들어주고요.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바닥에서 CH 얼마? 2500이기 때문에 CH를 그리겠습니다. CH가 이쯤이다. 그러면 창의 높이가 CH까지 천정까지 그릴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기 똑같이 개구를 그리겠습니다. 개구를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그리고 나면 이제 개구부를 옆으로 해서 같은 동일선상에다가 창문을 개구부를 만들겠습니다. 개구부를 뚫었으면 이제 창을 그릴까요? 창틀을 두께는 50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0 정도로 해가지고 창틀을 그리고 반대로 높이 부분도 똑같이 창틀을 50 정도 해서 창틀을 그리겠습니다. 창 그릴 때 조금 주의할 사항은 개구부를 그린 다음에 안에다 50 띄워서 창틀을 그렸습니다. 이 창의 모양은 평면으로 그리면 구조가 있고 창틀이 있고 그리고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그린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창틀을 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릴 때도 중심을 잡아서 50이 양쪽으로 25, 25 해서 한쪽을 더 바깥으로 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 빼고 나서 그립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겹쳐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이 그린 친구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X를 먼저 표시해 가지고 X를 표시해서 중심으로 잡습니다. 잡고 이 X에서부터 여기 중심에서 약간 25 정도 빼서 하나 그리고요. 똑같이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안쪽으로 다시 25 빼서 그리고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나머지 빠진 쪽도 작성을 해주고 여기도 작성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촬영합니다. 다 하고 나면 재료를 살짝 표시해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민다 그럴 경우에는 한꺼번에 그냥 끝낼게요. 이거는 다시 그리기 좀 그러니까 이쪽으로 밀게요. 이쪽으로 밀게요. 이쪽으로 밀 수 있습니다. 표시하면 좋겠죠, 그죠? 전부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창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는 문이니까 높이를 보니까 일단 바닥이 여기고요. 지금 높이 얼마까지 가면 됩니까? 2100 이상 가야 되겠죠, 그죠? 2100 정도 가면 거의 이거를 만날 겁니다. 그래서 해주고 여기 똑같이 문을 그리겠습니다. 문을 여는 방향을 보니까 이쪽으로 여네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즈를 전 한 1000 정도 해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는 김에 바로 틀까지 그려서
표시를 하고요. 조금 귀찮지만 작성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주시고, 여는 방향 이쪽이죠, 그죠? 항상 여는 쪽으로 문을 엽니다. 문 열린 쪽으로 입을 이렇게 벌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잡이까지 그릴까요? 손잡이까지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좋겠죠, 그죠? 그 옆에는 아까 보니까 난간이 있었다, 그죠? 난간이 2000, 보통 내부 같은 경우에는 그 창틀까지 900, 그리고 외부 같은 경우에는 창틀이나 난간까지 1200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1200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난간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1200 이상을 가지기를 권장을 합니다. 난간을. 여기 뭐가 있습니까? 지금 또 창이 있죠, 그죠? 높이가 아마 앞서 그렸던 CH랑 거의 같을 겁니다. 그래서 CH까지 맞추시면 창틀이 보이고, 실제 밑에까지 있기 때문에 창틀은 까지 표시하고 문부분만 밀겠습니다. 문부분만 까지 표시를 해서 문틀을 밑에는 안 보일 거니까 문의 모양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저처럼 이렇게 한쪽은 잡아주고 한쪽은 넣어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표시해 주시고, 이쪽 열리니까 이쪽으로 열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시고, 필요합니다는 F는 무슨 뜻입니까? 픽스 창이라는 뜻입니다. 주시면 됐고, 그러면 이제 내부 마감, 외부도 그렇습니다. 남은 게 뭡니까? 거의 끝나간다, 그죠? 이제는 몇 가지 정보 중에서 일단 지붕 부분에 마감을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지붕 재료를 조금 더 제가 더 장식을 하겠습니다. 장석을 한 번 더 해서 마감을 좀 이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서 지붕 재료를 조금 더 잡아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 파라페 부분이기 때문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료를 봤을 때 이 재료는 다 넣었고요. 지금 안에 있는 인면 깜빡했다, 그죠? 안에도 뭐가 있다? 똑같이 인면이 있죠, 그죠? 여기는 화장실 문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문 우리가 그때 800, 700 했죠, 그죠? 그래서 높이를 2100 맞췄기 때문에 거의 끝까지 가시고 창틀만 문틀만 보일 수 있게 두시고, 문이 열리는 방향이 안쪽이기 때문에 문은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동그라미 좋겠다. 여기 뭐가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간막의 벽이 있죠, 그죠? 아트월이 있고, 뒤에 또 문 또 보이네요? 여기 또 보이고, 그러니까 문과 문을 다 그려줘야 됩니다. 뒤에 보이는 인면까지 다 그리는 게 실제 단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략 한 1200 정도 띄우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걸 맞추면 되겠죠, 그죠? 띄워서 여기에 뭐가 있다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1200 띄워가지고 요만큼, 여기 뭐가 있다 지금? 아트월 있습니다. 아트월이 있으니까 아트월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재료를 이렇게 조금 다른 재료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 약간 재료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중간 좀 비워놓고 싶은 이유가 나중에 뭘 넣기 위해서 실명을 또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주고요. 여기 양쪽에 뭐가 있다 지금? 문이 있죠, 그죠? 문이 거의 2100까지기 때문에 맞추면 되겠다, 그죠? 문을 먼저 항상 단면을 그릴 때는 그 단면도와 함께 인면까지 그린 거를 누락하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여기 있는 문은 안방 들어가는 문, 여기 있는 문은 뒤에 있는 백야드 후정으로 나가는 문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항상 창틀을 먼저 그리시고요, 문틀을 먼저 그리시고 난 다음에 문을 그리면 좋겠습니다. 티자 없이 그리기 때문에 아마 꽤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꽤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대견스럽습니다. 문 열리는 방향을 보니까 여기는 이쪽이네요, 지금. 그래서 항상 여는 쪽으로, 여기도 보니까 이거는 연 방향이 평면을 이쪽이네요, 지금. 항상 열리는 방향 쪽으로 문을 열립니다. 열리는 방향 쪽으로 입을
벌려서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똑같이 여기도 해주시고, 손잡이는 중심이 아니고요. 거의 밑에서 900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도면 끝냈습니다. 남은 건 이제 재료 표시를 볼 거예요. 한번 여기까지 하면 거의 도면 끝났고, 재료 중에서 빠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 외부의 인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면을 좀 표시하기 위해서 선을 또 많이 넣으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그냥 점만 찍겠습니다. 점만 찍어서 여기가 나중에 재료가 뭐다, 여기가 뭐 나무다, 아니면 여기가 페인트다 보여줄 수 있게 재료만 조금 표시해 가지고 재료의 다른 점들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 다 그리셔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말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반선 가지고 쭉 그리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도면 기호를 넣을까요? 지금 도면 기호 중에 첫 번째 실명, 그리고 재료도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거는 대지 경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대지 경계선을 또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지 경계를 굵은 선 가지고 어떻게 그리냐고요? 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여기다가 여기까지 천이었죠, 그죠? 천 띄워서 여기까지가 대지 경계선, 여기까지가 계산입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지 경계선을 그렸다. 그럴 것 같고요. 재료가 조금 더 그리고 싶은 거는 하부에 있는 여기 지정 부분을 표시를 해주면 좋겠고요. 이과 똑같이 밑에 땅이 있기 때문에 땅 부분도 표시하겠습니다. 땅 부분도 여기까지 표시를 해서 이 재료 표시하는 게 참 귀찮죠, 그죠? 아주 캐드로 하면 훨씬 더 빨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빠르게 하기보다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 할 때 한번 귀찮아도 해봤다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좀 자꾸. 재료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자, 나무도 그렸고요. 이제 빠진 게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창도 그렸고, 됐죠, 그죠? 구조도 했고, 마음도 했고,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이제 도면 기호 부분이 치수와 실명을 적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실제로 내부만 적으면 되겠죠, 그죠? 외부는 필요 없기 때문에 내부 부분만 적겠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를 하고요. 여기는 거실, 여기는 화장실 적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화장실 표시하고요. 여기는 거실 적겠습니다. 자, 세부 치수 중에 여기다가 내분 좀 더 넣고 싶은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지금 CH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감에서부터 마감까지 CH가 얼마 했다 지금? 네, 2,500 했다. 좋겠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했기 때문에 겹수도 괜찮으니까 중심을 그리고 여기까지 표시하고 얼마, 여기는 CH 얼마 했다 지금? 네, 2,100 했다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2,100. 치수를 넣겠습니다. 치수는 네 방향 다 넣기를 권장을 합니다. 근데 높이가 다 여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포함해서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했던 중심선들을 기반으로 해서 치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점이 여기서부터 얼마? 1cm 1cm 표시하고 여기 똑같이 옆으로 1cm 1cm 했습니다. 옆에 부분은 같은 치수긴 하지만 뭐 필요하면 적으셔도 될 것 같고, 오늘은 두 군데만 해보겠습니다.
보면 맨 위에서부터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잘 떨어지네요. 지금 있고, 최고 높이를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를 표시하고요. 다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지붕 부분, 그리고 1층 부분 하고, 땅까지를 먼저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다시 밑에 있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치수가 생각보다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고, 먼저는 저는 여기까지 봤으니까 지금 건물의 전체 높이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각 위치마다 표시했습니다. 그럼 치수가 적겠습니다. 여기다가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하부에도 가선을 그려가지고 높이를 알 수 있게 해주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는 얼마 했습니까? 지금 800 했죠, 그죠? 800 적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얼마? 500 했습니다. 그리고 1층이죠, 그죠? 1층은 얼마 했습니까? 3800 했고요. 지붕까지 1층 지붕 1부는 얼마 했으면 1200 했죠, 그죠? 1200 했고, 여기도 아까 1200 했습니다. 여기까지 3500이었기 때문에 1200을 빼면 얼마입니까? 네, 2000. 여기까지 3500이었고, 그죠? 3500, 1200 뺐으니까 1800 맞나요? 2300이네요. 2300. 3500 잡았습니다. 다 합치니까 얼마죠? 다 합치니까 3500 적어봅시다. 헷갈리니까 나도. 네, 다 합치니까 9000 딱 나오네요. 지금 잡아주고 1번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1번은 똑같이 하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지수, 뭐 땅까지 하면 참 좋긴 하겠지만 땅이 여기 있기 때문에 땅까지 할까요? 그냥 땅까지 하겠습니다. 땅 집안 표시했으니까 집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집안까지 1000 띄웠고, 여기까지 1000이고요. 지금 첫 번째 폭까지 해서 여기가 2000 뺐죠, 그죠? 그리고 다시 단면 넣기 때문에 인면에 대한 치수는 필요 없죠, 그죠? 단면 치수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6000 했고, 3200 옆으로 가서 표시를 해주고, 집안해서 1000.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내려오면 대지에서 건물까지, 그리고 건물에서 건물까지 재료를 됐습니다. 여기 얼마입니까? 지금 네, 1000. 여기도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까지는 2000, 여기까지는 6000, 여기까지는 3200. 다 합치니까 6000, 7000, 8000, 11200이죠, 그죠? 조금 잘못됐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정보를 넣었고요. 지금 이제 빠진 것들을 조금만 빼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면명 그리고 재료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재료를 좀 넣는 방식으로 해서 마감하겠습니다. 밑에 공간들이 꽤 있으니까 여기다가 저는 이 정도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16을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16 정도를 해서 표시를 하고, 대치수를 가지고 주고요. 스케일은 한 4cm, 3mm 정도. 도면명은 크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단면도 적어주고,
그리고요, 여기는 스케일 1대 100 적겠습니다. 오늘은 A-9번이죠, 그죠? 9번의 첫 번째. 그래서 10번이죠, 그죠? 오늘은 11초니까 다시 10번에 1번 완성시키고요.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좀 보겠습니다. 빠진 것 중에서 피드백을 해보니까 일부 제거했었기 때문에 재료를 좀 적어주면 좋다 생각이 듭니다. 재료를 여기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빼가지고 여기는 면이 보이니까 여기다가는 24mm 복층 유리 주고, 난간한 거 있다 그죠? 난간했던 거, 난간도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표시하고 H1200 난간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땅이죠, 그죠? 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해주고 싶은 게, 여기 조금 더 해줄 수 있으면 좋은 거는, 여기가 땅입니다. GL 해주면 좋고요. 여기가 1층이기 때문에 1층인데 구조기 때문에 1층 우리가 SL이라고 표시합니다. SL은 스트럭처 레벨, 구조 레벨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2층이죠, 그죠? 원래 2층이기 때문에 여기는 2층 SL 하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가 실제 지붕입니다. 여기는 그 지붕의 윗부분이기 때문에 지붕이니까 루프 RF 1, 2 해도 됩니다. RF 여기 1, 여기는 루프 두 번째니까 2. 그래서 높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체 정보를 했고요. 빠진 거 있나요? 지금 재료 표시했고 마감도 표시했고 뭐 여기가 지금 그 아트홀이죠, 그죠? 조금 더 하시고 싶으면 점을 찍고, 물결무늬 하는 거는 실제 그 위치에다 표시하는 겁니다.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저는 뭐랄까요, 아트홀 할까요? 그냥 말 그대로 ART 아트월이라고 또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막이 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단면과 인면부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끝까지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